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4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28% 내렸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기술주, 반도체 기술주는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바이오 관련 주들이 또 오르면서 이렇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듯 합니다. 코스닥 먼저 보면 확실히 지금 주가가 이미 큰 하락을 겪고 나서 V자로 올란 다음에 61선 근처에서 확실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주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위로 다시 들고 있고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그렇고 이렇게 쌍끌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수를 하면서 좋게 갈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미 요 하락 추세를 좀 타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이 양봉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21선과 61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를 하였고, 오히려 이제 이 공간이 너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많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 금액은 계속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하다. 일단은 버티려면 요 언저리에서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라인에서 버티고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는 신규 매수는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환율은 안정적이고요. 아직 뭐 113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암호 화폐 말고 이제 채권 보시면 1.63%로 최근에 이제 막 급등하던 그 급등세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점 두 번 찍고 나서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1.5%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지금 또 반등을 하면서 1.63%까지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채권이 안정화가 되었는데 증시가 왜 내리냐? 중국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또 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제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또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또 네, 미사일을 쐈는데, 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서 괜찮은데 지금 슬슬 또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이 조용하다가.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과 다우도 선물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조금 디커플링 된 모습입니다. 자, 증시는 요 정도까지 보고요. 국내 이제 네, 관심 종목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 22,8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50원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좀 내렸음에도 다행히 더 내리지 않고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거의 마지노선 같은 선을 좀 그었는데 여기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해서 21선 추세가 꺾이지 않게만 좀 유지만 해준다면 이대로 이제 좀 이어가다가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컸기 때문에 그 전기세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경영진까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전력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요. 오늘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 이제 한국전력을 매도하는 모습이고, 한국전력을 이제 좀 매수를 할 때가 되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매도를 할란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관 매수가 확실히 들어올 때까지는 한국전력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서 기간이 좀 사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계속 좋지 않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탈원전으로 적자 위기 몰린 한전, 해외 원전 수익으로 메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달 말에 UAE 원전 본격 가동을 해서 네, 전기료 동결에 따른 적자 보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UAE도 성공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좀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이어서 폴란드도 이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체코가 가장 유력한 수주 원전으로 좀 뜨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 이집트와 폴란드까지 끼면서 지금 해외 원전 네, 수주할 거리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탈원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아쉽게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이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 숨통을 그냥 쪼아버렸기 때문에 뭐 공사 일거리도 하나도 던져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원전 수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대금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부품가들이 이 경쟁 업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면 비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그래도 좀 살려놓고 네, 활성화 시켜놓고 R&D도 좀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된 시장에서 해외 수주를 해야지. 지금 뭐 다 죽여놓고 국내 다 죽여놓고 해외 가서 따와라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그게?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재보궐 선거를 좀 의식해서 정부의 선심성 전기료 동결 그래놓고 또 이제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탈원전 부채를 이제 폭탄을 아이러니하게 원전 수출을 통해 수익으로 보전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국전력과 뭐 두산중공업 그냥 반 죽여놨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뀐다면 한국전력은 정말 호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UAE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원전을 반드시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체코, 폴란드 그 다음에 네 어디였죠? 체코랑 폴란드랑 하나가 더 이집트죠. 네 그렇게 이집트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력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 에너지라든지 일단은 추진 상태에 있는 거고요. 확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어,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은 그냥 실망 매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길게 보았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좀 다른 종목 올라갈 종목을 찾으신다면 나갔다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야 드디어 나갔습니다. 한국전력도 원래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일도 추가로 좀 상승이 나왔으면 하고요. 드디어 이제 오랜 잠을 깨고 네, 양봉을 띄우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그리고 61선 위로 한 방에 뚫고 나왔고요. 투자자가 기간 150만 주, 외인 25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좋은 뉴스를 띄웠죠. 카타르발 LNG선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각각 이제
25척인가 50척씩인가 45척이었죠. 그렇게 발주를 낸다고 하니까 뭐 조 단위로 지금 발주를 내니까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계속 강조드린 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주봉에 대한 수렴 패턴을 완성시키려고 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240주선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240주선까지 7,700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도 7,700원 돌파를 한다면 60월봉선 위로 높아질 거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을 주목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매수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도 꽤 많이 올랐어요. 6,970원으로 1.9% 상승해서 마무리했는데 내일 7,0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네요. 그 다음은 한국정보인증이고요. 6,710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 10원 올라서 마무리했고 계속 그 자리 부근에서 뭐 왔다 갔다 답답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일단 21선이 조금씩 또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밀어 올려서 네, 요 원저리에서 좀 분위기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지금 다 내려오면서 좀 몰리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한번 위로 또 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을 한번 위로 쭉 뻗은 다음에 그대로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뚫고 나가는 모양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11,000주 정도 매수했는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얘도 세력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고점 올린 뒤에 뭐 2, 3일이면 다 빼거든요. 네. 그래서 2, 3일 동안 항상 패턴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라갔을 때 또 한번 그 다음날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음봉을 만든다면 그때는 매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21선 위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래서 21선이 꺾였을 때 태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요 4만원은 충분히 저는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봉과 월봉상으로 지금 다 양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전투기 사업과 그 다음에 인공위성 사업 이렇게 우주 쪽으로 이제 패권 다툼을 하면서 계속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가 받는 관심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로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한 것 같고요.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은 SCR 평가 정보고요. 얘도 그냥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올리고 나서부터는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눌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눌렀다가 한번 다시 내려왔다가 뭐 21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매일매일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팔았다 샀다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이 위로 이제 서서히 들고 있습니다. 61선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 주가가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 전고점 6,000원까지 목표로 하고 좀 가봅시다 한번. 그 다음에는 마지막 두산도 생각보다는 반등을 많이 못하네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합병 이슈가 있는데 두산 쪽에서 이제 현물 출자를 이 두산 표열세 지분 현물 출자를 주면서 두산중공업을 밀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4,700만 주를 받게 됩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 예소가 1년이고요. 그래서 그로써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48%를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력을 더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주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주식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를 보시면 뭐 외국인이 조금 더 팔았고요. 기관이 이제 매도를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확실히 쌍바닥 형태를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21선이 이제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네,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항공우주는 꾸준히 잘 가고 있고, 한국전력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정보인증은 이제 한번 슈팅을 줄 때가 되어가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그 시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매일매일 리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 종목들을 리뷰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꾸준히 뭐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 원하는 목표가까지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를 지금 없앤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7,700원에서 8,000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9,000원에서 만원, 두산 같은 경우는 64,000원, 네, SCI 평가 정보는 6,000원, 한국전력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얘도 결국에는 올라간다면 정고점이 이제 24,000원 넘어서 뭐 3만원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니까요. 꾸준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